네, 안녕하세요. 무바요님 어서오세요. 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은열이님 어서오세요. 예, 어, 오늘은 그냥, 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여성 세 분께서, 일바, 이바, 삼바 하셨네. 네. 자, 방송 오늘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604회 옥설타임즈쇼 2022년 7월 29일 이놀리 인드라 여론조사론 성렬형에게 대담한 제안하다. VOA 오른소리 김길선 신인균 블랙핑크 1분 미만 대변은행 반쪽 노면 파쇼 정권 유죄 경찰대 배제 첫 인선 이런 제목입니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반쪽 노면 파쇼 정권 유죄 오른소리 첫 경찰국장 경찰대 배제 대변은행 고마 김충선 격암 유록 소박사, 김길선, 신인균, 미개소리 방송, VOA, 경기 침체, 미국 국채금리, 블랙핑크, 1분 미만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NLN 그래가지고 백종천, 조명균 10년 만에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자, 현재 이것은 국연 미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봐야 돼요. 성렬형 정부가 현재 이전했던 문좀비 좌익파쇼 정권처럼 사법부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판사부를 장악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 어저께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민경욱 전 의원께서 아니 문좀비 좌익파쇼 정권은 사법부를 막 김명수 해가지고 막 그냥 좌지우지했는데 성렬형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권 분립입니다. 문전비가 잘못한 걸 똑같이 성렬형이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판사가 눈치를 보는 건 어디죠? 성렬형한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한테 눈치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이렇게 1, 2심을 뒤집고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구현 미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현이 강력하게 지금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미국 국무부에서 이거는 성렬형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뉴욕타임즈가 무슨 도박이다 뭐 이렇게 기사 단 거 자체가 저는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렬형이 하는 게 아니고 국익원 과제야. 강제 북송. 그리고 또 뭡니까? 서해 공무원, 대북전단 금지법. 그동안 문전비 좌익파쇼 정권 때 미국에서의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전세계 인권 NGO에서 제기되던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건드렸어. 영린을 건드린 거야. 이든형의 외교가 한마디로 보면 뭐야? 인권 외교야, 인권 외교. 인권을 건드린 거야, 니네들은. 문전비 좌익파쇼 정권이 인권을 건드린 거야. 영린을 건드린 거라고. 문전비 좌익파쇼 정권이. 그래서 인드라가 문전비도로 계속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감옥 가는 게 네 신상에 좋다고 인드라 계속 강조하는데 말 안 들으면 나도 더 이상 문전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 인드라 얘기하잖아. 대켓장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인드라 걔는 비참하게 끝나. 문전비는 그래도 아무리 파쇼지만 그래도 한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여러 가지로 지금 조언을 하는데 문전비가 말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책임 못 져. 네가 되지든 말든. 그리고 너 그거 알아야 돼. 내가 돼지면은 무슨 그 발전노면 같은 분위기가 있지. 전혀 달라. 반쪽노면도 썩어 빠진 부패덩어리였지만 암덩어리였지만 반쪽이니까 너하고 경우가 달라. 지금 상황이 그때는 49전 49패인가 해가지고 국회도 다수석이었다고. 근데 지금 너네 반쪽민당이 다수파야. 국회의원이 반쪽민당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때는
반쪽 노면은 그냥 언론 플레이 안 해도 반쪽 노면의 눈물 이런 거 기획쇼를 안 해도 해야만이 반쪽미당이 왜 식물 정당인 반쪽미당이 살아날 수 있었거든. 그때는 그래서 국유본이 그러니까 반쪽 노면은 스스로 대진 게 100%, 99.999%로 스스로 대졌어. 어? 한걸레가 관장사 반쪽 노면 그리고 이제 최후의 보루였던 그 반쪽 노면 팬클럽이 노사모가 배신을 때리니까 반쪽 노면에게 너 그렇게 더러운 놈이지 몰랐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좌절해서 떨어져 돼진 거야. 부엉이 방위에서. 그거를 음모론으로 하고 막 이런 헛질을 하는 게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한국의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이렇게 한 건 국유본의 힘이라고. 유통을 장악했으니까. 언론을 장악했으니까. 반쪽 노면의 눈물. 이런 퇴행적인 파쇼적인 모습을 연출했지. 그래서 인드라가 반쪽 노면을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연산군과 똑같은 거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때와 지금은 달라. 지금 반쪽미당은 다수당이야. 180석이나 가지고 있어요. 국의원이 반쪽미당 신경 안 써도 돼. 배려할 필요가 없어. 반쪽 노면이 되질 때하고는 달라. 상황이 조건이. 그래서 문전비가 되져도 국유본은 그래 너 되졌냐? 하고 언론 플레이 안 해줘. 그때는 필요해서 해준 거고. 이해가 됐죠? 네, 조 바이든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윤드라가 얘기하는 거야.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빨리 감옥에 가는 게 신이 주신 네 삶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좌익파쇼 테러 분자가 일본에는 우익 파쇼 테러 분자가 문제고 한국에서 좌익 파쇼 테러 분자가 문제인 거예요. 한국에는 우익 테러 분자 없고 일본에는 좌익 테러 분자 없어요. 일본에는 우익 테러 분자만 있고 한국에는 좌익 테러 분자밖에 없어. 걔네가 황산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문전비한테 황산 테러를 간다니까. 인드라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 농담이 아니야. 참. 인드라 지인이 누구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 안 하겠는데 인드라 지인이 미네르바를 찾아갔어. 네가 가짜인 걸 고백하고 감옥에서 죽어라. 그래서 인드라 지인이 그래가지고 걔가 미네르바가 진짜인데 겁을 엄청 먹은 거야. 나 감옥에서 살인 테러 당해서 죽는 거 아닌가? 이재명 5번째 살인 그런 것처럼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미네르바가 감옥에서 잠을 못 잤대요. 인드라 농담하는 것 같죠? 우습게 쉽게 넘어가고 있어. 자, 이 자식들아.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드라가 오늘 주제 인드라 여론조사론, 인드라 여론조사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인드라 확실하게 무슨 야당일 때는 여론조사, 여당일 땐 여론조사, 뭐 이건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막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드라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인드라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우리 성렬형한테 제안할게요. 성렬형이 뭐 이렇게 뭐 자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볼 때. 할 필요도 없고. 인드라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인드라가 제안한 거 첫 번째가 뭐죠? 여론조사를 공기업화하면 됩니다. 공기업을 세우세요. 이거는 공무원을 누리는 거니까. 지금 뭐 성렬형 되면은 민영화 이러면서 헛소리하는 놈들이 많잖아. 인드라 장담하는데 성렬형은 민영화 안 합니다. 네, 하면 문전비나 반쪽 노면이 민영화하지. 인드라 장담할게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성렬형은 민영아 안 해. 니네들이 뭘 몰라. 무식하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라니까. 머리에 떡 맞췄잖아 민주노총. 인들아가 다 알아. 예. 머리에 떡 맞췄잖아. 인들아 말을 부정하다 뭐 근거를 대고. 아무튼 그렇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공기업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진짜로 환영할 겁니다. 지금 영세 업체에서 사장만 잘 나가, 여론조사 사장만 잘 나가고, 여론조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악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마치 예? 영화 배우들을 뭐 이정재, 예? 정우성, 뭐 송강호 이런 애들은 잘 나가지만 한번 출연할 때마다 수억 원 받고 수십억 받지만, 예? 그 밑에 있는 스태프들은 완전 저임금이거든요. 똑같아. 여론조사 사장은 떼돈을 벌지만 여론조사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계약직이지. 이게 어떻게 예? 정규직이 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국가적인 대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는 뭐 538 이런 것들은 신뢰도가 높아요. 책임을 지고 있고 나라가 긍정적이야. 근데 한국의 수백 군데 되는 여론조사는 도대체 뭘로 먹고 살지? 여론조사는 원래 기업 여론조사로 먹고 사는 겁니다. 원래 태동이 정치 여론조사가 아니라 기업 여론조사로 먹고 사는 게 여론조사였어요. 정치는 그저 기업 여론조사를 위한 떡밥에 불과했던 건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여론조사는 과학이에요.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어떻게 뭐 응답률 뭐 여러 가지 응답률이 낮은 것도 인드라가 다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의 유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기치는 것도 다 알아요.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문제는 쩐이에요. 쩐. 대부분의 한국의 여론조사는 영세 업체입니다. 돈에 목말라 있어. 그런 애들한테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국가적 대사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국가가 그걸 수용해야죠. 더군다나 한국처럼 러시아, 브라질조차 하고 있는 프랑스는 물론이고 이러한 그 결선제 투표 안 하고 있잖아. 대부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론조사로 하잖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론조사로 뽑아.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결선제 하면 되는데 왜 여론조사로 해? 결선제 하면 돼요. 이 나라 수십 년 전부터 결선제 하자고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전제하고 이렇게 중요한 여론조사인데 이걸 민간에게 맡겨요? 아니지. 공익으로 해야죠. 공기업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들어가야 돼. 지금 민간기업한테는 걔네들이 사기쳐도 감사할 수가 없어. 민간기업인데 어떻게 할 거야? 누구한테 돈 받고 매수당해가지고 이상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어. 재명이한테 돈 받고, 문전비한테 돈 받아, 나경이한테 돈 받아. 무슨 뭐 누구야 또 걔 요번에 그 뭐 누구지 하여튼 간에 지금 뭐 저기 발정미당 당대표로 나온 애들한테 다 돈 받았겠지. 이 재명이만 썩었겠어. 겉으로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에 착각하지 마세요. 반정미당 다 썩었어. 인드라가 반정미당 5급 담당 비서관이었잖아. 비록 20, 30년 전이네. 김대중 시절이었지만 내가 알아. 거기 반정미당에서 비서관 했잖아. 5급 담당 노동비서관. 썩었어. 응? 무슨 뭐 재명이만 썩었냐. 무슨 재명이가 내가 인드라 보기엔 그 중에 제일 깨끗해 임마.
그 내가 제명이 웬만하면 안 까잖아. 제명이를 두고 싼 그 살인사건 뭐 이런 것들은 파헤쳐 봐야죠. 근데 인드라 입장에서 볼 때 제명이가 제일 깨끗해 보여. 인드라 말 너무 황당하지. 어떻게 제명이가 발정미당에서 제일 깨끗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명이가 그래도 깨끗해. 니네들보다. 이 사람아. 제명이는 어떻게 했냐면 한 번에 한탕. 얘가 뭐 정치 이력이 좀 짧거든. 한 탕 해본 거야. 야 해찬 해골찬 너가 해먹은 것과 제명이가 해먹은 것하고 네가 수십 년 동안 해먹은 것과 제명이가 한탕 해먹은 거 비교하면 해골찬 네가 더 해먹었지 제명이가 더 해먹었냐? 막말로? 나 제명이 깔 생각 당분간 없지만 제명이 편들 생각 전혀 없어. 그리고 제명이 관련해가지고 무슨 아수라다 뭐다 무슨 뭐 살인사건 난 거 진상규명 돼야지. 그거 전제하고 야 솔직히 까놓고 대장동도 특혜 뭐 특검 해야 되고 다 그렇지만 야 해골찬 이나 문전비 뭐 발정 노면 인드라 김대중을 인정해요. 자유좌파니까. 그럼 김대중이 해먹은 거하고 비교해서 제명이가 김대중이 해먹은 김대중 비자금보다 제명이 비자금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까놓고 양심을 걸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인드라 김대중 좋아해요. 김대중 대통령 될 때 지지했으니까. 자유좌파야. 국회의원도 인정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다들 막 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막 오프라인에서 인들아 이런 얘기하면 다들 그냥 말을 못해요. 말을. 자, 공기업을 만드세요. 여론조사를. 그리고 지금 뭐 성렬형 지지율이 뭐 30%를 뭐 20%, 29%를 떨어져 딱 그러면은 이게 가짜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드라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 자, 여론조사라는 것은 상대 수치가 아니라 절대 지지율입니다. 성렬형이 대선 때 몇 퍼센트를 얻었습니까? 득표율이. 재헌절 48%, 48년에 재헌절이 있었죠. 48.7. 우리 박근혜 대통령 5.16 51.6%. 뭐 그 다음에 문전비 41.5. 반쪽 일성 생일 이런 것과 다 연관이 있다고 내가 강조했습니다. 해서 그때 그것은 절대 지지율이 아니에요. 투표율이 77%, 뭐 75%, 73%. 그걸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문전비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뭐 이명박 대통령이든 뭐 반쪽 노면이든 우리 성렬형이든 대체적으로 30%에 수렴합니다. 절대 지지율은 30대 30이에요. 자, 놀랍게도 문전비 지지율, 좌파시오 정권의 문전비 지지율은 막 70%를 넘고 막 그랬죠. 정말 그랬을까요? 홍준표를 지지한 사람들, 철수형을 지지한 사람들이 집권하자마자 문전비가 집권하자마자 다 자기 입장을 바꿔서 문전비를 지지했을까요? 아니죠.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아니야. 아무리 문전비가 잘해도 내가 철수형을 지지했고 내가 준표를 지지했으면 6개월은 가요. 암만 못 가도 1년, 짧게 해서 6개월이지. 넉넉 잡고 한국은 또 정예민족이니까 길면 2, 3년 가요. 오죽하면 뭐 한국인의 뭐 어떤 유튜브가 길거리 민심 이렇게 해가지고 했겠습니까? 문전비가 지지율이 70% 넘고 절대 지지율이,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문전비 지지율이 70%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국의 노숙자 빼고 다 100% 문전비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절대 지지율이 70%라는 거. 노숙자 빼고 다 문준비를 지지한다는 게 70%입니다. 인드라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여론조사인가 뭐 아니야 인드라 말 틀렸어 이렇게 주장하면 인드라 한번 인드라한테 얘기해 보세요. 70%가 넘는다는 건요 절대 지지율이야. 대통령 선거 한국인이면 그래도 우리 나타샤가 그렇거든. 지방선거나 총선 때는 투표하지 않지만 대선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투표한다. 그런 사람들이 투표하는 게 그래도 투표율이 75%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 25%는 투표하지 않는다는 거야. 대통령 선거인데 도 불구하고 그냥 노숙자인 거예요. 아니면 누가 대통령 되든 상관없는 태원이 형이든가. 재벌들은 투표 안 해. 누가 되든 상관이 없거든. 여러분 착각과 상관없이 재벌들은 누가 되든 상관없거든. 구경 귀족이면. 자, 그러면은 운전비는 왜 그렇게 50%, 40% 그렇게 유지하고 성녀령은 2달 만에 40, 30, 20 이렇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 성녀령이 지지율이 29%일 수 있어? 누군가 이렇게 제기하고 말도 안 돼. 하면 팩트로 따지면요. 성녀령 실제 지지율이 29%일 수도 있어요. 왜냐? 절대 지지율이라고 주장하면 되니까. 실제적으로 투표했을 때 한 29%일 수 있거든요. 30%? 그걸로 상대적 지지율 투표율과 관련하면 48%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는 그거죠. 그럼 문전비는 어떻게 70%, 50%, 40% 유지했냐? 그게 바로 포인트겠죠. 거기서 국유본이 물론 문전비가 대개트닥 정수기 자가 발전한 것도 있지만 국유본이 당시에 트럼프였잖아요. 국유본 트럼프 기적이었잖아요. 4.15 부정선거도 했던 놈들이 여론조사 조작이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최대치를 뽑은 거지. 여론조사 할 때. 그래서 문구를 고치고 응답률을 조절하고 샘플을 조절하고 이런 헛짓거리를 많이 한 거죠. 따지고 보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전비 시절의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조작인 거죠. 조작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 조사는 지네들도 민심을 알아야 되니까 실제로 조사한 거는 과학이지만 발표는 조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유본이 필요로 했어요. 왜냐하면 문전비가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망쳐야 됐거든. 근데 만약에 여론 지지율을 솔직하게 까놓고 문전비의 지지율은 실제 지지율은 10%도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놓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는 트럼프 구변 귀족에 문제가 있지만 이 트럼프 귀족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가해준 큰 그림, 국유본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 반면교사로 삼고자 문전비한테 그렇게 허용치를 높게 준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맹꽁 시파르가 막 하잖아. 왜? 중국이 망해야 되니까. 중국이 망해야 되니까 시진핑의 맹꽁 시파르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거하고 같은 이치인 거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인드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하는 건 첫 번째, 결선제 투표를 헌법 개정을 때 반드시 넣어야 된다. 결선제. 이게 굉장히 모험입니다. 국유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결선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시도일 수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선제 투표 헌법 개정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분단 체제 지속을 위해서는 결선제 투표를 하면 안 돼요. 북일본이 딱 그거를 과학적으로 뭔가 알고 있어. 분단 체제를 지속을 위해서는 역대 대통령은 다 감방 가야 되거나 죽어야 되고 암살당하거나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통일되기 전까지는 분단 체제 지속을 위해서는 이러한 결선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북일본이 결선제를 한다, 헌법 개정에 넣는다, 이러면은 진짜 통일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드라가 여론조사 공기업을 만든다. 그러면 감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구 하나하나에도 감사가 들어가니까 여론조사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더 신뢰성은 높아지고, 그리고 공무원이 되니까 여론조사 실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자기 소신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 여론조사 노동자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인드라 한마디로 할게요. 인드라 가게에 여론조사 노동자들이 왔던 적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대요. 질문이 허접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유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몇 년 전 얘기니까. 근데 그거를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런 거죠. 성렬형은 매우 나쁜 놈입니다. 성렬형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앞에 설명문이 성렬형은 매우 나쁜 놈입니다, 이랬는데 성렬형을 지지하십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지지 안 한다고 나오지, 지지한다고 나오겠어? 반면에 질문이 문전비 좌익파시 정권은 참 인권 정부입니다. 요즘 이렇게 문전비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지하십니까?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어떻게 질문이 그런 걸, 앞에 문장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게 지금 뭐 다른 그런 걸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했지만, 인드라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론조사 노동자들이 그걸 알면서도 왜 하겠어? 짠 때문이지. 다른데 취직 못하니까 여기 계약직으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정규직 노동자가 되면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애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아니야. 지네들 월급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라, 이런 헛소리 하는 놈들이 정규직 노동자들 아니야? 인드라가 비정규직 이거 수십 년 전부터 주장했던 노동운동가 전문가로서 여신아 드시고, 머리에 똥 맞췄어, 민주노총에. 자, 그랬고, 자, 중요한 것은 인드라가 얘기하고 싶은데, 성인한테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여론조사 공기업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성렬형이 민영화한다, 이런 헛소리도 줄어들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순경과처럼, 경찰 순경처럼, 경찰대 같은 엘리트 출신이 아닌 밑바닥에서 올라온 순경과 같은 분들처럼 여론조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환영하죠. 그리고 여론조사의 본연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자기의 신분보장과 월급이 되니까 가족들한테 극한 직업의 그런 것처럼 아내한테, 자식한테 나 이제 공무원이야, 이러한 어떤 그러한 데서 여론조사 하면 훨씬 더 신뢰성이 높지 않냐. 그리고 감사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국가 대사를 국민은 원자력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나주의 한전공대가 예산을 빵꾸 내고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런 것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여론조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여론조사는 이런 거 여론조사 안 하죠? 왜 그리고 네? 반쪽 노면 운전비 추억만 부르짖는 것입니까? 인드라 얘기해요. 난 성렬형 빠 아니에요. 성렬형 지지하지 않아. 인드라 시스템에 충성하지 성렬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렬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차후에 대통령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님 어서오세요. 인드라 말에 반박하세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초당파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드라 국내 문제 신경 안 씁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반정미당은 현재 자유파시어 정권에서 파시어 정당에서 자유좌파 정당, 독일의 삼민당이나 호주의 노동당처럼 자유좌파 정당으로 변모해야 됩니다. 현재의 반쪽 정은 파시어 정권이나 맹꽁의 시파르 중국 공산당과 다를 바 없는 자유파시오 반정미당은 한국의 자유민주 체제와 한미동맹 체제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는 초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입장인 겁니다. 한국이 쿼드, 무슨 오쿼드 같은 데 가려면 여야가 바뀌어도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는 같아야 입장이 같아야 돼요. 한미동맹의 가치, 중국에 대한 태도, 러시아에 대한 태도, 일본에 대한 태도, 유럽에 대한 태도, 나토에 대한 태도가 같아야 돼요. 그것이 선진국이야. 반쪽 미당이 집권하면 이게 다 달라져. 그러면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뭘 믿고 투자하겠어? 인드라 강조할게. 영국의 노동당이 집권하더라도 세계 투자자들이 안심하잖아. 호주의 노동당이 집권해도 안심하고, 독일의 사민당이 집권해도 안심해. 프랑스의 사회당이 집권하면 안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당이 망한 거야. 인드라 얘기했잖아. 프랑스의 사회당이 나름대로 자유좌파였는데 이 반미 파시스트들이 사회당을 장악하는 바람에 미테랑 때까지는 자유좌파였어요. 프랑스가 나름대로. 프랑스 미테랑 때만 그랬나? 근데 그 후로 자유파시오 정당이 됐기 때문에 사회당이 끝난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프랑스가 예외네. 생각해보니까 캐나다에서 누가 집권하건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건 선진국들은 자유좌파, 자유우파의 정권교체예요.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반쪽 민주당의 노선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쪽 민주당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중국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원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쪽 민주당은 노선이 어떻습니까? 자유파시오 노선이야. 난 인드라는 자유파시오 반쪽 민주당의 애들이 어떤 부패를 저질렀건 뭐하건 그런데 딱히 관심이 없어요. 인드라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어제도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검경수사권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이제 개혁해야 된다. 검찰도 검찰개혁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전제를 까고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다. 이건 그건 미션이라고. 너네 이걸 무시하면 너네는 수고 반동 또라이야. 적폐 대상이라고. 그래서 짧게 결론 내립니다. 왜 성렬형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여론조사가 되고 있나? 이것은 뭐 제명이 탓인가? 반쪽압의 잔당파가 그렇게 한국에서 지배적인가? 홍석현을 욕해야 되는가? 뭐 상극위원회, 아티위원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데 간결하게 인드라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믿는 거지. 성렬형이 과도하게
자신감을 갖는 것들도 경계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선거가 2년 뒤야. 예. 여론조사 전문가분들, 인들아 남들의 여론조사 전문가에서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데이터가 선거 결과 데이터예요. 대선과 예? 지방선거 데이터를 딱 보시면 여러분 알잖아.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예. 그 근거로 해서 인들아 딱 한마디 할게요. 선거가 없어. 2년 뒤까지, 총선 때까지. 여러분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성렬형 기지도와 상관없이 총선 때 어떻게 되죠? 성렬이 압승해. 이들아 말이 부정하실 여론조사 전문가도 있습니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박하게 하는 거야. 성렬형 때는. 문전비 때는 4.15 부정선거를 울산 부정선거 지방선거 때 드루킹 대선 왜 했겠어? 지지율이 낮으니까. 여론조사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주지 않으면 반쪽 노면 파쇼 정권 때 반쪽 노면의 눈물 이런 거 안 해주면 얘네들 안 되니까. 부정선거 없이는 반쪽 노면이 선거에서 승리를 못하니까. 여론조사도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아니에요? 아니야? 리얼미터? 한국갤럽? 영세업체잖아. 니네들도 굳이 다른 애들은 더 영세업체야. 니들은 인드라가 그래도 대표적이라고. 한국에서 대표적인 여론조사 업체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인데 니네들도 영세업체잖아. 매출이 1년에 얼마나 돼? 그리고 그 매출은 누가 다 올려? 인드라 말 믿고 거기 밑에서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여론조사 전문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 인드라 말에 적극 공감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 그치? 공기업 만들면 돼. 성렬형 파출석 가시는 것보다 인드라 말 듣고 여론조사 공기업 만드세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아무 생각 없이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조 바이든 님들아 경고 때렸습니다. 내각제 가동 중. 지금 대통령제입니다. 인드라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각제 음모론, 파시 음모론이라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님들아 지난 방송에서 분명히 경고 때렸어요. 조 바이든 님 도배하지 말고 말 조심하라고. 내각제 음모론은 파시 음모론입니다. 인드라 계속 방송에서 얘기 강조했습니다. 내각제 음모론자들은 파시스트다. 반쪽 앞에 빠다. 조 바이든님 인드라하고 인연 끊고 싶으시면 더 한마디라도 더 하세요. 오늘부터 인드라 인연을 끊겠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하시면 인드라 단호해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 내각제 음모론에 대해서 인드라 연구 깊이 한 사람이에요. 파시 음모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만 더 해보세요. 한마디만 더 하면 저하고 인연이 끊습니다. 변호범 같은 파시스트한테 놀아나시고 그쪽에 가서 그냥 이웃하고 노세요. 인들한테 오실 필요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12시 2분. 얘들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조 바이든님 때문에. 조 바이든님 건강하시고요. 부자 되세요. 여기서 방송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